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성고등학교 1학년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면 다항식의 계산이죠. a-b니까 a에서 b를 빼주면 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3xy에서 마이너스 2xy 빼주면 플러스 5xy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y제곱에서 y제곱을 빼주면 마이너스 2y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1이고요. b는 5,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총 다 더해주면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면 나머지 정리죠. 그래서 x-1로 나눴을 때 f1 값을 구하면 되고요. 1 대입해 주시면 최종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한번 보면 복소수 문제죠. 그래서 실수 부분끼리 더해주면 4가 되겠고요. 허수 부분끼리 더해주면 플러스 i가 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를 풀어보면 항등식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치대입법으로 풀면 되겠고요. 먼저는 x에 0을 대입하면 왼쪽은 6이고요. 0하면 사라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2c가 나옵니다. c는 마이너스 3이고요. 이번에는 x한테 2를 대입하면 여기 사라지죠? 2는 428, 그 다음에 2 해주면 12가 되고요. 여기가 8이고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니까 12죠. 2를 대입해주면은 2, 3, 6a가 됩니다. 따라서 a는 2가 되겠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시면 2 플러스 1이니까요. 3에다 6이니까 9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3b가 나옵니다. 따라서 b는 3입니다. 절대값에서 다 더해주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i분의 1-i를 먼저 6제곱 하기 전에 제곱을 먼저 해보면 i제곱이 되고요. 위에는 마이너스 2i가 되겠고 i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세제곱을 해주면 여긴 6제곱이 되겠고요. 얘도 세제곱을 해주면 i 세제곱에 마이너스 8이고요. 마이너스 i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는 i분의 8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부호만 얘랑 좀 다르게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i분의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거 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해주면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한 식의 변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은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3xy x 마이너스 y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를 대입해 주시면 125고요. 5를 대입해 주면 여기가 5고요. 이게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90이 되겠네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 90입니다. 마이너스 90. 그리고 끝났네요. 그럼 정답은 35가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항식 a를 2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몫은 이거고 나머지는 3이다. 그럼 a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2x 더하기 1에다가 몫을 곱해주시고요. 나머지 3을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x 제곱 마 4x니까요. 마 3x 마 2에 플러스 3이니까요. 플러스 1.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도 보면 아주 유명한 식의 변형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다 곱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2분의 1을 반드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가 묶여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고요. b제곱 c제곱이랑 마이너스 2bc가 묶이면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되고요. c제곱 a제곱이랑 마이너스 2ca가 이렇게 모여주면 c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고 여기에 2분의 1이 붙어 있겠죠. a 마이너스 b의 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요. 3의 제곱 9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고요. c 마이너스 a는 이 두 식을 더해주면 요렇게 지워지니까 a-c가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c-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부호가 반대니까요. 제곱해주면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 더해주면 14에다가 2분의 1 해주면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점 2,0과 0,1을 지나는 직선 L 위에 임의의 점 XY에 대하여 등식 이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항등식을 의미하죠. 근데 문자가 두 개면 보통 문자를 하나로 줄이죠. 그래서 2,0과 0,1을 지나는 직선을 잡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라는 공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빠르게 우리가 잡아낼 수 있겠고요.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양변에다 2를 좀 곱해주면 x 더하기 2y는 2가 되겠고요. x로 정리하는 게 좀 편해 보이죠? 그럼 2y-2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x 자리에다가 요 2y-2를 요쪽에다가 대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y-2의 제곱 더하기
ay제곱 플러스 by 마이너스 4는 0. 따라서 문자가 하나로 줄여지게 됐고요. 4y제곱 2는 4y 마이너스 8y 플러스 4. 그 다음에 ay제곱 플러스 by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자, y에 관한 항등식으로 바꿨어요. 따라서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a가 이 녀석이랑 0 돼야 됩니다. 지워줘야 되겠죠? a는 마이너스 4겠고요. b는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8이랑 지워줘야 되니까 b는 8이 되겠습니다. 4는 어차피 지워지니까 괜찮고요. 따라서 a와 b를 구했고 더해줘라. 그럼 정답은 4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ABC에 대하여 지금 이거인 관계가 성립할 때 무슨 삼각형이냐. 지금 항이 5개 이상이기 때문에 차수가 가장 낮은 여기 보이는 C제곱으로 우리가 내림차순을 좀 하도록 할게요. 먼저 마이너스랑 C제곱으로 묶어주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C제곱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A 플러스 B가 이제 항상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랑 요렇게 짝을 지어서 묶어봅시다. 그러면 A제곱으로 묶어주면 그러면 A 플러스 B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B제곱으로 묶어주시면 또 A 플러스 B가 나오겠죠. 그래서 는 0입니다. 인수분해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 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0이 될 수 없죠. 둘 다 양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된다는 거고,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과 같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C가 빗변이 또는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다. 정답 5번에 있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실근을 갖도록 해라. 그럼 판별식이 0 이상이면 되겠고요. 짝수차 공식을 이용해서 B-제곱 마이너스 AC 해줄게요. 따라서 0 이상으로 해주시고요. 지워주시고 여기는 마이너스 2K인데 넘어가면 2K가 되겠고요. 1이랑 7이랑 더하면 8입니다. 약분해주면 K는 4 이하니까요. 자연수는 4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근과 계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3입니다. 이번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이거를 두근으로 갖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하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x제곱 두근의 합이죠. 그리고 부호 바꿔서 들어가고요. 두근의 곱은 6입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고 b는 6이라서 더해주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를 보면 복소수 범위에서 바르게 인수분해해라. 그러면 근을 구해야 되겠죠. 짝수차 공식을 쓸게요. 여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로 보고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3분의 2 풀마 루트 2i가 나오는데요. 이런 애를 갖는 녀석을 좀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보면 3분의 2 풀마 루트 2i 갖고 여기 보면 3분의 마이너스 2니까 이건 안 되겠네. 이건 안 되고요. 정답은 3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3분의 2고요. 여기도 3분의 2. 그 다음에 3분의 루트 2면 이렇게 지워지고요. 3분의 마이너스 루트 2i면 이것도 지워지고. 그리고 최고차 함계수 3이니까 3도 잘 빠져나가 있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해보겠습니다.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라는 소단원을 물어보는 건데요. x축과 접하도록 해라. 그러면 근이 하나라는 뜻이죠.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면요. 자, 이 값이 0이 되면 됩니다. k는 8분의 9가 되겠습니다. 15번 해보겠습니다. 직선과 2차 함수의 관계인데요. 이 직선과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두 개라는 거고 교점은 언제나 연립입니다. 자, x 플러스 k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연립해 주시고요. 식을 하나로 정리하면 x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3x, k가 넘어오면 4 마이너스 k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 a c 했을 때 0보다 크다고 식을 세워주시고요. 9 마이너스 16 플러스 4k는 0보다 크다. 따라서 k는 계산하면 마칠인데 7로 넘어가고 4로 나눠주니까 4분의 7보다 크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와는 또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있죠. 만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요거 하나 구했고요. 한 번 더 합니다. x 플러스 k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을 연립을 한 번 더 해볼게요. 넘어가면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 마이너스 k는 0이고요.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b제곱 마이너스 4 ac
자, 이 부분이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9 마이너스 28 플러스 4k는 0보다 작다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k 값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9가 되고요. 이러면 4분의 19보다 작다가 됩니다. 즉, 이 두 개를 종합해보면 k는 4분의 7보다 커야 되고요. 4분의 19보다는 작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정수 k의 개수니까요. 이 부분이 대략 1점 어쩌고고요. 이 부분은 대략 4점 어쩌고입니다. 그러면 1, 2, 3, 4 4개가 1은 안 들어가죠. 2, 3, 4 3개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킬러 문항이 나왔는데요. fx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 되고요. 대칭축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2의 분의 b라는 공식을 좀 활용을 해보시면 대칭축은 x는 2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조건에서 보면 요 범위에서만 보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에서부터 a 플러스 2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얘가 지금 간격이 몇이냐면 간격이 2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럼 이렇게 보면 최대값이 누구냐면 여기고요. 최소값은 여기입니다. 근데 이 문장을 좀 이해해 봅시다. a라는 값이 k보다 작을 때는 그때는 항상 최대값을 ga라고 하고요. a가 누군가 이상이 됐을 때는 그때의 최대값은 ha라고 하자. 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이 한번 뭔가 바뀐다라는 거죠. 지금 만약에 대칭축을 기준으로 이 범위가 이쪽에 있으면 최대가 누구예요? 여기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요거 넣으면 최대인 거예요. 이 범위가 더 요렇게 온다고 쳐도 여기 넣으면 최대입니다. 당연히 이 범위가 더 뒤로 가도 여기 넣으면 최대고요.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 오면 최대가 바뀔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가 최대인데 얘가 어느 정도 가도 여기가 아직도 최대예요. 그러다가 이 값이 서로 어떻게 될 때? 여기가 서로 같아지면 그 다음부터 얘가 넘어갈 때는 최대값이 어디로 바뀔까요? 그걸 캐치하는 게 여기서의 핵심입니다. 다시 보여주자면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똑같아지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는 순간 바로 여기서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 포인트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 포인트. 그래서 그게 a가 k보다 작을 때는 항상 왼쪽에서 최대를 갖고요. a가 그 k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오른쪽에서 최대를 갖게 됩니다. 상당히 어렵죠? 이 문제의 그래서 핵심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이 x는 2를 기준으로 딱 대칭이 될 때를 한번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때가 이제 이게 바뀌는 지점이에요. 즉 얘네 둘을 더해서 2a 더하기 2고요. 2로 나눠주면 그 값이 가운데에 대칭축인 2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를 주면 여기가 4가 되겠고요. 그럼 a는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k는 1을 기준으로 이제 a는 1을 기준으로 최대 최소값이 바뀝니다. 그러면 GA라는 건 누굴까요? GA는 누구냐면 당연히 얘가 이쪽에 있을 때니까 이거를 요렇게 잡아오면 요렇게 있을 때니까 최대는 항상 A일 때가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A를 대입하면 GA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7이 되는 거고요. HA는 뭘까요? A가 이제 1을 넘어가. A가 여기서 이렇게 1을 넘어가는 순간 HA가 되는 거예요. 요쪽이 이제 최대가 바뀌잖아요. 그럼 이때 식은 항상 누굴 대입해야 될까요? 바로 A 플러스 2를 대입해야 요 녀석을 대입해야 최대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HA는 이 식에다가 A 플러스 2를 대입을 해줄게요.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 플러스 2 플러스 7이 되겠습니다. K가 아까 1이었고요. 그래서 요렇게 즉 G 마이너스 1 더하기 H 2를 구하도록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고요. 플러스 7입니다. 따라서 12가 되겠고요. 여기다가는 2를 대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그러면 4의 제곱이니까 16이고 마이너스 16 사라지고 7이 나옵니다. 두 값을 더해주면 일단 19.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차 함수가 나왔는데 f1은 0이고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다. 2차 함수인데 모든 값이 항상 f-1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것은 얘가 아래로 볼록이고요. 요 지점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겁니다. 꼭지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1입니다. 요 지점보다 항상 같거나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식을 좀 적어보자면 요렇게까지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fx는 최고치 한계에서 모르니까 a로 놓고요.
꼭지점 x좌표 알고 있습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잡아주시고 뒤에 모르니까 b라고 하나 작성을 합시다. 근데 f1은 0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다 1 넣으면 결국은 어떤 식을 하나 뽑아낼 수 있냐면 2의 제곱이니까 4a 더하기 b는 0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도 b를 a로 바꿔버립시다. 이런 식으로. 이거 넘어가면 b는 마이너스 4a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fx를 요거까지 만들어 놓고 한번 움직여 볼게요. f-3은 0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차함수가.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1 넣으면 0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x절편이 여기란 뜻이에요. 1. 그러면 0 나오죠? 그럼 여기가 간격이 2니까 여길 기준으로도 간격이 이만큼 가면 근이 하나 더 나오겠죠. 그게 뭐예요? 마이너스 3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이면 어떻게 봐도 요쯤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한 뭐 요쯤 되겠죠. 2분의 1. 그 다음 4면 뭐 저기까지 올라가겠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요 간격이 한 칸인데 요쪽으로 한 칸만 가면 0이 나오고 2분의 1이면 여기서 반 칸을 더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보다는 이 값이 좀 더 올라왔겠고 4일 때 뭐 말도 못하게 올라갔겠죠. 그래서 범위를 보니까 f-2, f2분의 1, f4 값으로 점점 커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은도 정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디귿을 풀어보면 f0은 k라고 했죠. f0은 k라 할 때 그럼 여기다가 뭐 0을 대입할 수도 있겠지만 fx와 이제 kx의 두 실근의 합은 5다. 그러면 결국은 연립을 하라는 거니까 fx라는 녀석과 kx라는 녀석 이렇게 연립을 해줍시다. 그러면 이걸 하나로 식을 합쳐주면 ax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2ax a-4a 그 다음에 kx 넘어오세요. 는 0이에요. 두 실근의 합은 5라는 거를 물어보고 있죠. 두 실근의 합은 5다. 어쨌든 ax제곱 그 다음에 x로 묶어주시면 플러스 2a-k의 x가 되겠고요. 여기는 a-4a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근의 합이라는 건 예분의 예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건데요.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f0은 k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여기가 fx였어요. 얘가 fx였지. 그래서 일단 0 넣어주면요. a-4a 즉 마이너스 3a가 k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k를 마이너스 3a로 바꿔주시면 여기 플러스 3a가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a분의 5a 약분하면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는데 5가 나왔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를 보면요.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점 한 점이 P가 있는데요. 이 점은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는 점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이렇게 선을 x축과 평행으로 걷을 때 이 직선과 만나는 점을 항상 Q라고 합니다. 그때 이 PQ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럼 이 PQ의 길이가 되게 다양하다는 뜻이죠. 그럼 이걸 식으로 좀 세워보면 P 좌표는 A,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2라고 작성을 해주시고요. Q 좌표는 뭘까요? 여기는 Y 좌표까지는 똑같죠.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2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뭐냐면 얘입니다. 그럼 그때 이 X값을 어떻게 찾아내냐면 Y가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2가 될 때 3x-1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면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3이고요. 그걸 누구로 나눠줄까요? 3으로 나눠주면 x좌표가 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x좌표가 누구라고요?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길이는 항상 이 x좌표에서 px좌표를 빼주면 요 길이가 늘 나오겠죠. 그걸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3분의 a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3에서 a를 빼주면 이게 항상 PQ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 이젠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 최소만 구하면 되겠네요. 통분을 해주면 3분의 a제곱 얘는 3분의 3이니까 올라가서 2a랑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a가 되겠고요. 요렇게 됩니다. 최소가 되려면 요 분자가 최소가 되면 되죠. 그러면 이 식이 갖는 최소값은 꼭지점이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면 a는 2분의 1에서 최소로 같습니다. 갖다 대입을 해주시면요.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얘네는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요. 얘랑 계산하면은 4분의 11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녀석의 최소값은 4분의 11이 되는 거고요. 3분의 4분의 11이니까 최종 정답은 12분의 11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단답형으로 왔습니다. 이거를 전개하도록 하시죠. 공식이죠.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풀어보면 인수분해 활용입니다. 딱 봐도 97을 x세제곱으로 놓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9 곱하기 여기는 x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7x 플러스 27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식이죠? 바로 x 플러스 3의 세제곱짜리 공식으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x가 97이니까 100의 세제곱이라 0을 이렇게 6개 붙여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을 가보도록 할게요. 복소수 상등인데요. 0 되려면 여기가 0, 실수 부분 0 되는 수밖에 없고요. 허수 부분이 0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x 더하기 y 값은 5가 되겠습니다. 22번 가볼게요. 두 실근의 절대값이 서로 같다는 건 일단 두 근의 합이 부호둔 다르다고 했으니까 0이 돼야 되고요. 두 근의 곱은 음수가 되어야 하겠고요. 상수 a의 값을 구하도록 하시오. 그러면 두 근의 합부터 먼저 해봅시다.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0 돼야 되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a-3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물론 두 실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호는 다르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판별식은 0보다 크다는 조건 이따가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a-3, a-2는 0이고요. a 값은 2 또는 3입니다. 그런데 a는 3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얘는 일단 삭제. 그 다음에 판별식을 봅시다.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요. 얘는 이런 게 있어요. 두 근의 곱이 일단 음수가 나오는 걸 쓰면 알아서 두 근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방금 우리가 쓴 두 근의 곱이 a분의 c가 음수란 걸 썼어요. 그러면 얘도 음수잖아요. 얘도 음수. 그리고 b제곱은 어차피 항상 양수. 근데 마사를 곱하면 여긴 최종적으로 또 양수가 되죠. 그래서 양수니까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은 여기서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a의 값은 2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이제 23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나머지 정리인데요. fx-gx를 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그러니까 f1-g1은 3이고요. fx 세제곱은 마이너스 gx 세제곱을 x-로 나눴을 때니까 f1의 세제곱 마이너스 g1의 세제곱 이 값이 63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fx gx를 x-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f1 g1을 구하면 되는 거죠. 좀 복잡해 보이니까 얘네들을 좀 이렇게 바꿔봅시다.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쓰시고요. 얘를 a세제곱 빼기 b세제곱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지금부터 ab를 구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변형을 해주면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은 a-b의 세제곱에서 플러스 3ab a-b로 갈 수가 있겠죠. 따라서 3의 세제곱이니까 27이고요. 3은 9ab가 되겠고요. 여기는 63이 됩니다. 그럼 27이 넘어오면 36이 되겠고요. 9ab. 따라서 ab는 4로 정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4번 킬러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차이 계수의 1인 4차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 만족시킬 때 양수 p의 값을 구하도록 해라. 우선 fx가 x 플러스 1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3p제곱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건데 나 조건을 보면 지금 같은 값인데 양수를 넣었을 때나 음수를 넣었을 때 값이 똑같으려면 얘네가 자, 이제 마지막 유형인 24번 킬러 문항 보겠습니다. 최고 차이 계수의 1인 4차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 만족시킬 때 양수 p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가라는 조건은 뭐 우리가 나머지 정리 이용하면 되겠고요. 나라는 조건에 별표를 좀 쳐야 되는데 4차식에서 이렇게 양수와 음수를 넣었을 때 같다라는 거는 물론 항상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거 하나만 같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y축 대칭일 때 가능합니다. 아니면 식에 짝수차만 있을 때 가능해요. 홀수차가 있게 되면 이런 계산들을 했을 때 보통 달라지죠. 부호적인 문제 때문에. 근데 만약에 식에 짝수차만 있으면 어떨까요? 양수를 넣나 음수를 넣나 의미가 없습니다. 다 짝수차나 다 똑같이 계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은 마지막에 또 나머지 정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풀이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fx는 x 4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짝수항들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항도 짝수항 쪽에 포함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나눴을 때 그러면 f-1은 누구냐면요 3p제곱입니다.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3p제곱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x제곱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아이디어도 공부해 보셨을 거예요. x제곱 자체가 마이너스 1인 걸로 생각을 해서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에 얘는 x제곱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고요. x제곱을 마이너스 1로 보자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요. 이래도 나머지 3p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이 두 식을 더해보세요. 빼보세요. 그러면 얘는 사라지고 여기는 2a가 되고 사라지고 사라져서 a는 0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a는 0. 따라서 이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를 구하고 싶으면 a를 0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1만 넘어가 주면 b는 3p제곱 마이너스 1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3p제곱 마이너스 1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다라고 하는 조건은 뭐냐면 루트 p를 넣으면 인수이기 때문에 나누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f 루트 p는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루트 p의 4제곱이니까 p제곱이 되겠고요. 여기는 3p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게 0 나와야 되고요. 따라서 p제곱은 4분의 1이고요. 이런 걸 다 염두에 뒀는지 양수 p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맞게 온 거라는 확신이 또 듭니다. p는 최종적으로 2분의 1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23학년도 1학기 오성고등학교 1학년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문제의 난이도는 꽤 어려운 것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사실상 천안시에서 23년도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이 오성고에서 좀 출제가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15번 문제는요. 수투 개념을 좀 알아야 학생들이 풀기 되게 수월하고요. 수상 개념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석해서 풀어나간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교 1등 되는 학생도 요거를 찍어서 맞췄다고 했나 그랬던 걸로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8번 마타 교과서 문제고요. 그 다음 17번 같은 경우는 교과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2차 함수 자체를 여러분들 찍어 눌러서 풀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고만고만했어요. 그리고 23번 정확히 교과서 문제고요. 넘어가서 24번은 가장 어려운 문제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풀어낸 이 풀이 방식이 뭐 모범 정답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더 복잡하고 식을 더 많이 쓰고 문장을 더 많이 써서 뭐 문자를 더 많이 써서 풀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낸다고 한다면 이런 풀이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설명보다는 실전에서 문제 풀이를 위해 이렇게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